물 한 잔과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그게 우리의 하루를 얼마나 바꾸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점심 식사 후 마시는 커피 습관처럼 이어온 그 한 잔이 우리의 밤잠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아신다면 오늘부터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와 수면의 관계, 특히 오후에 마신 커피가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학적으로 짚어드립니다. 40대 이후 예전보다 잠이 얕아지고 자꾸 깨신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 요약. 정오 이후 커피 두 잔, 그 한 잔이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키고 수면 중에도 뇌를 쉬지 못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렘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같은 시간 자더라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40에서 60대에서 주의해야 할 커피 섭취법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커피는 낮에는 약, 밤에는 독. 커피는 분명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회의 전, 졸린 오후 시간, 커피 한 잔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과 중 커피를 자연스럽게 찾곤 합니다. 특히 바쁜 하루를 보내는 40에서 60대에게는 이 커피 한 잔이 짧은 휴식이자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각성 효과는 양날의 검입니다. 신경을 일시적으로 깨우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깊게 남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커피 속 카페인은 섭취 후 30분 정도 지나면 집중력을 높이고 졸음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나지만 그 반감기는 평균 4시간, 그리고 체내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최대 1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나는 점심때 한 잔 마셔도 밤에 잘 자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잠의 양보다 중요한 건 수면의 질입니다. 즉, 누운 지 몇 분 만에 잠든다고 해서 뇌까지 잘 자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최근 캐나다 몬트리올대 연구에 따르면 정오 이후 커피 두 잔을 마신 그룹은 잠든 후에도 뇌파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움직였고, 특히 신체 회복과 직결되는 비렘 수면 단계에서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하는 상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눈은 감고 있지만 뇌는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이 커피 두 잔이 뇌에 주는 영향. 캐나다 몬트리올대 연구팀은 20세에서 58세 사이의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수면 클리닉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하루는 커피 두 잔 분량의 카페인을 섭취하게 하고 또 하루는 똑같은 방식으로 위약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수면 동안 뇌파를 정밀하게 측정했죠. 그 결과는 생각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정오 이후 커피를 마신 사람들은 수면 중에도 뇌 활동이 지나치게 활발해졌고, 특히 몸과 뇌가 회복하는 시간인 비렘 수면 단계에서 뇌파가 복잡해지고 뉴런 간의 신호가 지나치게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화는 비렘 수면 3단계, 즉 깊은 잠을 유도해야 할 시간임에도 뇌가 충분히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극을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단지 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게 왜 문제일까요? 수면은 단순히 눈을 감고 자는 시간이 아니라 신체 회복, 감정 조절, 면역력 회복 등 하루 동안 지친 몸을 다시 충전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주도해야 할 비렘 수면 중에도 뇌가 계속 깨어 있다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고 만성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겁니다. 3. 뇌가 잠들지 못하면 생기는 문제들. 보통 우리가 잠들고 나면 뇌는 점점 활동을 줄이면서 호흡, 심장박동, 체온까지 천천히 낮아지고 조직을 복구하고 면역을 강화하는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비렘 수면 3단계는 뇌와 몸이 가장 깊이 쉬는 시간으로 기억을 정리하고 신경을 재정비하며 하루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정오 이후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뇌가 이 회복 모드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를 카페인이 막기 때문입니다. 아데노신은 몸이 쉴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로 서서히 축적되면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카페인은 이 수용체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몸은 피곤해도 뇌는 계속 깨어 있으려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카페인 효과가 몇 시간 안에 사라진다던데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체내에서 느끼는 각성 효과는 줄어들더라도 카페인 자체는 최대 12시간까지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즉, 오후 2시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밤 10시까지도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충분히 잠을 자더라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기억력, 학습 능력, 감정 조절 같은 뇌의 중요한 기능들이 서서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는 인지력 저하나 우울감 같은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4. 커피는 언제까지 마시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카페인 대사 속도는 조금씩 다릅니다. 유전적으로 간 효소의 작용이 빠른 사람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사 속도는 자연스럽게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의 커피를 마셔도 몸에 오래 남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죠. 대부분의 경우 커피를 마신 뒤 2~3시간은 지나야 각성 효과가 서서히 줄어들고 완전히 체내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최대 12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오후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11시에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커피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대 연구팀도 정오 이전에 마시는 카페인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오 이후 섭취는 신체 회복과 수면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라면 정오를 넘긴 이후의 커피는 무의식 중에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복원하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방해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낮잠이 안 자져서 커피를 마신다면, 혹시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져서 무심코 커피를 찾는 분들 계실까요? 특히 오후 일정이 많을 때는 커피라도 마셔야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은 기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때 커피 대신 짧은 낮잠을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커피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뇌의 피로를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낮잠이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지 않나요?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30분을 넘기지 않는 낮잠은 비렘 수면의 깊은 단계에 진입하지 않기 때문에 잠에서 깨고 나서도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수면은 뇌에 쌓인 아데노신을 줄여주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 아데노신이 바로 졸음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입니다. 즉, 커피를 마셔서 아데노신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막는 것보다 낮잠을 통해 직접 아데노신을 줄여주는 편이 보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점심 이후 가벼운 산책도 카페인 없이 집중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쬐면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조절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 세로토닌은 저녁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밤잠의 질도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커피 한 잔 대신 햇살 아래에서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오후의 무기력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밤에는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몸의 리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유카페인 민감도 체크하는 방법. 혹시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 편이라며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 오셨다면 한번 이렇게 스스로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눈에 띄는 불면이 없더라도 수면의 질이 이미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침대에 누운 뒤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지는 않으신가요? 둘째, 새벽에 한두 번씩 깨어나 다시 잠들기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셋째,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느낌이 지속되지는 않으신가요?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커피가 여러분의 수면에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이게 꼭 카페인 때문일까요? 다른 이유도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수면에는 스트레스, 환경, 운동 부족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몬트리올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오 이후의 카페인 섭취가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수면 중 뇌파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회복과 면역 강화가 이루어지는 비렘 수면에서 이러한 뇌파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커피를 끊지 않고도 뇌를 쉬게 하는 법. 커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오전에 마신 커피는 집중력을 높이고 뇌의 혈류를 개선하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타이밍에 잘 마시면 뇌의 효율을 높이고 하루의 리듬을 다듬는 데 도움이 되죠.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가능하다면 오전 10시 이전, 특히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 1시간 이내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때 공복에 마시게 되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쓰림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여유 있게 마시는 습관이 좋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커피는 아침에만 마시고 오후엔 너무 힘든데요. 그럼 집중은 어떻게 하죠? 이럴 땐 오후 졸음이 오기 전, 오전에 마신 커피 한 잔으로 충분히 각성 효과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신 뒤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체내 수분이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주는 것은 단순히 갈증해소 차원을 넘어 카페인의 체내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하루에 섭취하는 카페인의 총량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나 식약처 기준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 400mg 이하의 카페인을 권장하는데, 이는 커피 기준으로 대략 2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이상이 되면 각성 효과는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수면 방해나 심장 박동 증가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커피는 적절한 시점에 적당한 양으로 마신다면 오히려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커피를 조절하는 주도권이 내 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뇌를 쉬게 하면서도 커피의 장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시간과 양을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결론 및 실천법.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정오 이후 커피 2잔, 그게 우리의 수면 회복을 방해하고 다음날의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40에서 60대는 수면 회복력이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더더욱 오후 커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커피를 끊기가 어렵다면 오전 중에 집중적으로 즐기시고, 점심 이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허브차로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리 잘 자도 피곤하고 하루가 무기력하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커피 시간표를 다시 짜보실 때입니다. 뇌도 쉬어야 건강합니다. 커피와 함께 뇌에게도 휴식을 주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건강 정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일반인의 매일 건강은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습관이 큰 건강으로 이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